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저도 이제 외국에서 친구가 놀러 오는 바람에 2주간 서울 구경도 시켜줄 겸 저도 짧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뭐 휴가라고 해봤자 그냥 집 밖, 집 밖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서울 구경한 거죠. 솔직히 혼자서는 절대 안 해볼 액티비티인데 그래도 또 귀한 손이 왔으니까 이런 기회를 삼아 서울 곳곳에 누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 서울에도. 뭐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하더라도 나름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납득이 가는 곳도 많았어요. 외국인과 이렇게 붙어있게 되면 참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으니까 이런저런 토픽에 대한 서로의 견해도 다를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로도 꽤나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건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의견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주제는 빠질 수 없는 부분 같아요. 한 번쯤은 꼭 다루게 되는 카테고리죠. 그래서 이번에 이 외국인 친구, 저 그리고 또 저의 친구들에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김없이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같은 사람이지만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주제를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아마 그 출산율 에피소드였나? 거기서 이제 책임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 짧은 시간에 저의 의견이 뭐 180도 뒤바뀌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선결혼 후 양육, 선양육 후 결혼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도 함께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로도 좀 생각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언제나 그렇듯 첫 세그먼트는 저의 배경을 간단히 전달해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제 자신이 나름 가족 중심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요. 뭐 여기에 정확한 기준이 잡혀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 통화 목록에는 온통 가족뿐입니다. 친구는 거의 없어요. 맨날 통화하지 않죠. 친구랑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자주 통화하기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좀 몰아서 한 번 통화할 때 길게 통화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친구들과도 매일매일 소통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안 본 지도 좀 됐고 할 얘기가 좀 쌓였을 때 그때 입에 모터 달리듯이 길게 통화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소통하는 건 가족이 전부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내는 시간도 가족이랑 보내는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저의 조부모님이 작게 농사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주말마다 같이 따라가서 이제 바람도 쐬고 이런저런 소일거리도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저는 참고로 외동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팟캐스트에서 처음 말하는 것 같아요. 무남동녀 외동딸이고요. 부모님이 원하셨던 바예요.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딸 하나만 낳길 간절히 바라셨다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또 이렇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네요. 제가 외동인데다가 이제 조부모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는 첫 손녀라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엄마 쪽, 아빠 쪽 친척들에게도 예쁨을 많이 받았고 또 명절마다 모일 때 사촌 오빠들이 항상 밖에 나갈 땐 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놀아주고 언제는 또 이렇게 집에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할 정도로 친여동생처럼 잘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해외로 일을 잠깐 나가시는 바람에 조부모님 손에서 자란 시간이 꽤 됩니다. 그때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다소 젊은 편이셔서 그때 절 키울 때는 날아다녔다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그렇고 체력도 좋았고 그때가 아주 황금기였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막내 딸처럼 이렇게 잘 키워주셨어요.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물론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아들은 엄마랑 친하고 딸은 아빠랑 친하고
그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는데, 뭐 저도 골고루 친하지만, 이렇게 아빠랑 하는 얘기가 있고 엄마랑 하는 얘기가 따로 있었어요. 엄마는 뭐랄까 좀 더 친구 같은? 단짜 친구 같은? 가십도 떨고 이런저런 좀 시덥잖은 얘기도 하면서 단짜 친구처럼 그렇게 좀 캐주얼하게 하는 이야기가 많았고, 아빠랑은 이런저런 저의 속마음도 좀 털어놓고 고민거리도 털어놓고 그런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아빠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특징이 워낙 제 얘기를 안 하는 편이라 가족한테도 그렇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감내하는 스타일이에요. 티를 안 내죠. 그래서 뭐 그때그때 아빠한테 다 털어놓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찾을 때는 항상 아빠 쪽으로 좀 더 기울여졌던 것 같아요. 또 두 분 스타일이 엄청 다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설적이면서 솔직하시고 거침없고 참 시원시원하신 반면에 아버지는 사려 깊고 좀 진중하시고 경청을 정말 잘하십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 대화 스타일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부정으로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긍정으로.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내 말이 이러면서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맞받아치는 그런 대화 스타일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도 할 맛이 나는 거예요. 탄력을 얻게 되죠. 대화를 하면서. 무엇보다 공감을 얻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하니까 대화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고루고루 친한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보통 젊은 나이 때는 친구들하고 놀지 가족이랑 잘 안 놀잖아요. 물론 저도 한때는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가족과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점점 몸소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해서 제 인생이 무슨 아무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 흘러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굴곡이 꽤 있었고요. 그런 굴곡 속에서 뭐 가족 간의 갈등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런 부분도 목격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다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더 이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남는 건 가족인 거예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다. 뭐 싸울 때는 다신 안 볼 것처럼 그래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굴곡들, 장애물들이 이런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오다 보니까 가족의 울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게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직간접적으로나마 깨닫게 되었죠. 그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육아 후 혼인 혹은 선혼인 후 육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인들과 얘기를 했을 때 의견이 갈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각자 자신의 배경에서 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가정 배경도 그 본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선육아 자체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생소한 개념입니다. 흔하지가 않죠. 아직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이 강한 한국에서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해외에선 흔하죠. 실제로 제가 외국인 친구와 이 얘기를 나눴을 때 확실히 서구권에선 비일비재하고 거기에 대한 뭐 비판이나 이상한 시선 그런 것도 없는 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고 또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게 진짜 사정은 당사자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부부간의 갈등도 제3자들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진짜 그 속사정은 본인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결혼하는 이유도 각자 저마다 다를 것이고 이혼하는 이유도 저마다 다를 것이고 결혼보다는 뭐 자식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좀 실수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백날 물어봤자 그 당사자의 속마음을 100% 헤아리긴 힘들 거예요. 외국인 친구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자면 일단 동거부터가 받아들이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머물렀을 때 한 친구의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었어요. 가는데 이제 남녀, 그러니까 커플이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넘겨짚은 거긴 하지만
당연히 저는 이제 같이 사니까. 그리고 그 집의 살림,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렇게 갖춰진 느낌이었어요. 세팅이 다 돼 있는, 막 각자의 가족 사진, 어린 시절 사진,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돼 있었고, 집 크기도 그렇고, 그냥 느껴지는 느낌이 부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하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막 웃으면서 아니라고 막 절레절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커플이라고 합니다. 동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저도 이제는 함부로 넘겨짚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는. 본인들이 말할 때까지는 그냥 입 다물고 있거나 전 궁금하면 뭐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처럼 당연히 그런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같이 사니까 무조건 결혼한 사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동거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동거가 흔하고 이 혼외자의 케이스는 할리우드 셀럽들만 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축구선수 호날두 혹은 셀럽 카일리 제너 같은 케이스도 이제 자식만 공동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사람들 케이스는 좀 다르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 재력이 막강한 사람들이니까 굳이 결혼 없이 자신만 양육하고 살아도 문제 없고 부모 양쪽 다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물론 좀 느낌, 와닿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국내에서보다는 좀 해외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권이 있는 상태라면 되도록 혼인 가정에서 자식을 양육하는 게 안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순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케이스만큼은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할 때, 평생을 함께하고 싶을 때, 또 함께 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식까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2세를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하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잡음도 없을 것이고 괜히 그 순서를 거스르는 것보다는 그렇게 짜여진 대로 가는 게 이런저런 주변에서 들려오는 커멘트도 없을 것이고 이왕이면 그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결혼해서 자식 양육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는 부모 본인들보다는 이젠 자식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순간입니다. 뭐든지 자식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어줘야겠죠. 엄마, 아빠 밑에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필요한 거죠. 엄마, 아빠 둘 다. 물론 이게 딱 정확하게 반반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둘이 한 팀이 되어서 역할 분담을 하고 또 한 사람이 지칠 땐 다른 사람들이 커버해주고 그렇게 도와나가면서 하는 게 자식 양육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엄마 아빠가 함께 곁에서 같이 성장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게 아이의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라는 개념을 먼저 떠올렸을 때 가장 망설여지는 것이 바로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한 공간을 쉐어하는 것, 같이 사는 것. 제 팟캐스트 이름만 들어도 아실 테고 제가 팟캐스트에서 입이 닳도록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한다고 꾸준히 말해왔기에 몇몇 청취자분들은 제 성향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것이 상상이 안 됩니다. 물론 결혼을 떠올렸을 때 같이 사는 거 빼고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만 특히 저는 이 같은 공간에서 산다는 것, 그 모습을 상상했을 때 그 자체가 아직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준비가 안 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기도 하고 지금은 거의 99%에 가까운 집순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렇게 집에만 있어도 되나? 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칩거 생활을 해도 정말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출을 꺼려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외출을 하죠. 헬스장, 뭐 장보기, 볼일 등등 그런 기본적인 건 다 하는데 이제 그 외의 것들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그런 약속 하나만 잡는 것도 이제는 부담스러워져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약속을 잡기 전에.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진짜 나가고 싶은지, 나갈 수 있는지, 귀찮진 않은지.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혼자 있는 생활을 좋아한다고 해서 마냥 혼자 살 수만도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꾸준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사람과의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이 잘 안 세워져요. 그리고 좀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덜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좀 뭐라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의 문이 열리거든요. 관점도 좀 넓어지고 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의 좀 가치관을 확립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우리 인생에서 이 사람들과의 교류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필수예요. 물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죠. 하지만 그 횟수가 빈번하진 않습니다. 소셜 활동을 목적으로 뭐 약속을 자주 잡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몰아서 한번 만나고 또 다시 에너지 충전한 다음에 또 한번 만나고 이렇게 1년에 횟수가 몇 번 되지 않더라도 그런 소셜적인 시간은 또 아예 배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좀 예민한 쪽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꽤 많아요. 일단 저는 뭘 해도 내 집에서 쉬고 내 집에서 자는 걸 선호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간혹 이런 분들도 있죠. 어디서나 잘 자는 사람들. 아무리 뭐 방이 밝아도 시끄러워도 잠만 잘 자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이렇게 옅은 빛이 새어나와도 잠을 잘 못 자거나 조그마한 소음에도 잘 깨거나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아무 데서나 잘 자는 친구가 있는데 가끔은 그 친구 볼 때마다 부러웠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좀 둔했으면 좋겠다. 뭐 너무 둔해도 안 되고 너무 예민해도 안 되겠지만 저는 제 집 아니면 잘 못 자거든요. 불편해요. 몇 년 전 코로나 때는 외출이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친구들 간간히 초대시켰거든요. 집에. 그래서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도 하고 물론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젊었기 때문에 아직 노는 게 좀 더 재밌을 그런 시기였기도 하고 그때는 이상하게 막 그런 게 거슬리지 않았어요. 친구가 뭐 더 자고 가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고 노는 장소를 정할 때도 흔쾌히 제 집을 내주기도 하고 좀 열려 있었는데 요즘은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굳이 만날 거면 밖에서 만나고 다 놀고 빨리 집에 들어와서 자고 싶은 거예요, 혼자. 아무래도 이제 누군가 머물다 가면 집이 좀 어질러지죠.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청소해도 막 까다롭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거슬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에게 초대하는 게 예전처럼 많이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같이 산다 라는 상상을 했을 때 차마 입이 안 떨어지죠. 아직은 두렵기도 하고 좀 망설여지죠. 저는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사람은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그 생체 주기 리듬이 다를 거예요. 특히 남자 여자는 더 다르죠. 저는 아침형 인간인 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뭐 5시 일어나고 6시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청소하고 움직이고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고요. 아무리 늦잠을 자려고 해도 9시 전엔 깨요. 피곤하지 않은 날에는 더 일찍 눈을 뜨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아침부터 낮 동안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스위치 다 끄고 일찍 잠에 들 준비를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반대로 내 파트너가 밤도깨비거나 밤에 일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거나 늦게 자고 다음날 뭐 10시, 11시 일어나거나 실컷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어슬렁어슬렁 방에서 나와가지고 냉장고를 뒤지는 그런 패턴을 가진 사람과는 안 맞죠. 또 저는 아침 항상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파트너도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아침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절대. 저도 매일은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산다면 서로 생활 리듬이 맞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청소 같은 부분에서도 저도 뭐 맨날 쓸고 닦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거지만큼은 바로 해요, 곧바로. 설거지거리 쌓아두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밀고 미루다 나중에 몰아서 하는 사람과는 또 안 맞죠. 물론 이런 차이점들은 결혼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거쳐야 돼요. 물론 저도 완벽한 사람, 내 패턴과 100%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는 그 욕심도 버려야겠죠. 하지만 이왕이면 맞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 따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나열한 이런 것들이 결혼하기 전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잘 맞춰가겠지, 맞춰지겠지. 하지만 또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은근 스트레스가 돼요. 상대방이 내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잘자잘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화를 부르겠죠. 참 이런 거 하나 둘 따지다 보면 결혼에 있어서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아직도 개념이. 결국은 희생인데 그런 희생할 준비가 될지, 준비가 된다는 그런 시기, 그런 느낌, 그런 게 존재하는지 애초에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결혼뿐만 아니라 자식 양육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살펴봤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 주변 어른들의 조언을 들을 기회가 꽤 있죠. 뭐 회사 동료든 친척이든 누군가는 결혼을 적극 장려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최대한 미루든가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 될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그게 다 각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결론은 내가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 후에 겪을 시행착오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따질 건 따져보고 맞출 수 있는 거 맞춰보고 아닌 건 포기하고 희생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타협점을 찾아놓고 하는 것이 그런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제가 양육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정리하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깊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큰 차이점은 예전 우리 부모 세대와 지금 세대들의 교육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많이 좀 너그러워지고 느슨해진 느낌이 있어요. 예전 90년대생들과 요즘 2000년대생들의 느낌이 다르죠.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부모들의 세대도 바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70년대 부모님들의 성향과 80년대 부모님의 성향도 다르듯이 결국 그런 것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묻어지게 되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부모 자격증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지만 한 아이를 올바른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지닌 부모들이 자식을 양육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도 똑같이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일단 환경부터 안정적인 환경을 갖춰주고 싶기 때문에 딱 정상적인 가정의 환경을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환경 속에서 거쳐나갈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일단 엄마 아빠 옆에서 자식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쉘터를 먼저 선사해주고 싶은 마음에 되도록이면 결혼 후에 자식을 양육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길이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는 좀 다른 의견 아니면 꼭 공유하고 싶은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댓글이나 애플 리뷰에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뵐게요.